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가 적자를 이유로 규정을 어기면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리직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아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경주시립 노인 전문 간호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점점 적자가 늘어나더니 최근엔 매년 6, 7억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 가운데 관리직 공무원이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아 요양보호사가 부족한데도 오히려 관리직의 비중이 높은 겁니다. 복지시설에 필요한 정말 이렇게 그 법정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견되어 있는 인원들의 어떤 경력하고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잉여 인력이 사실은 거기를 관리직에 파견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상북도가 운영 중인 성주 간호센터와 규모는 같지만 경주는 일반직 공무원이 4명 더 많아 매년 2억 원의 임금을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성주 간호센터는 올해 병상수를 30개 더 늘려 내년부터는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경주는 경영 개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복지 사업이잖아. 그지? 적자를 갖다가 줄이자면은 혜택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지를 못하는 거라. 관리 책임이 보건소와 경주시 관련 부서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점도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경주시립 노인간호센터는 적자 경영 속에 노인 학대와 사망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 질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들은 시가지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옛 시청터의 활용 방안을 촉구했고 경주시 위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김성수 의원은 경주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노동동 옛 시청터에 면세점과 국제영화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보문단지에 대기업의 대형 영화관을 허가해줘 연말쯤 문을 열면 시가지 상권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시장님이 도심 살린다고 내 앞 좀 부르짖고 말만 하는 게 전부 다 기만이라고 봐야죠. 최양식 경주시장은 보문단지 영화관 허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옛 시청터에는 역사도시 문화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저는 이것이 우리 경주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보탬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했고요. 정현주 의원은 경주예술의 전당과 노인간호전문센터 등 경주시의 유관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청과 위탁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감사 시스템도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것이 본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관리 감독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이 밖에 한순희 의원은 동천동 주차타워 조성을 요구했고 정문락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김동혜 의원은 시민의식 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의 인천 사무실과 G조경의 부산 사무실 등을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D조경 대표 이모 씨와 G조경 대표 남모 씨가 각각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이렇게 빼돌려진 돈이 포스코건설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설립된 D조경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포스코건설에서 수주했으며 대표인 이 씨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의 조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 상처를 1분 안에 붙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용 접착제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연고처럼 한 번만 바르면 되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성형수술의 성패는 봉합한 상처가 염증과 흉터 없이 얼마나 잘 아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쓰는 수술용 실이나 의료용 화학 접착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봉합사는 수술 흉터 외에 실밥 자국을 남기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용 본드가 있지만 본드는 또 세포 독성이 있고 실험용 쥐의 수술 상처에 의료용 접착제를 바르고 가시광선을 쬐자
30초 만에 출혈 없이 달라붙습니다. 충격을 줘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 의료용 순간 접착제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수술용 실이나 기존 접착제에 비해 상처가 획기적으로 더 빠르게 아물고 출혈이나 염증, 흉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가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체액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 경우에도 염증 반응 없고 그다음에 흉터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형 수술할 때 아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홍합에 든 접착성 단백질 유전자를 재조합해 독성 없이 만든 건데 가시광선을 쪼여 성능을 한층 더 높인 겁니다. 수술용 실을 사용하기 힘든 연약한 부위도 쉽게 봉합할 수 있고 미생물 배양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상업성도 갖췄습니다. 유전자를 미생물에 넣어서 그 미생물을 대량 배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포스텍 연구팀은 2년 안에 상용화하면 연간 15조 원에 이르는 관련 의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소재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바이오 머티리얼스 온라인 최신호에 게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 대변인실 파견 공무원이 포항의료원으로부터 업무 추진용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의료원에 따르면 동북권 대변인은 지난 2012년부터 포항의료원으로부터 홍보 업무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년여간 5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재임한 4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6개 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은 지난해보다 1개가 줄었고 낙제 등급을 받은 기관도 발생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출연한 도내 2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북체육회가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성과와 윤리경영, 리더십 등 평가 전 부분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A등급과 B등급은 12개와 8개로 규모면에서는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지난해 최하위로 경영 컨설팅을 받았던 그린카 부품진흥원과 종합자원봉사센터는 C에서 A등급으로 2등급이나 올랐고 경제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청소년진흥원도 사업실적위주와 B에서 A등급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장학회와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환경연수원, 여성정책개발원은 B등급으로 떨어졌고 문화재연구원과 문화엑스포는 C등급으로 각각 내려갔습니다. 특히 한방산업진흥원과 한국국학진흥원이 윤리경영 점수에서 낙제점을 받아 1개 등급씩 각각 하향 조정돼 C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관장의 책임성과 윤리경영 부분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였고 원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를 높였습니다. D등급 기관장에게는 원아웃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기관장이 자진 사퇴해 해임으로 가름해 의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하위 C, D등급 4곳에 대해서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도록 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강도 높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6월 낙하산 인사와 비리 등의 문제가 잇따른 출자 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 등은 다음 달 경북 테크노파크로 통합될 예정이지만 인력과 기능을 그대로 두고 원장 명칭만 센터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이 주민과 일부 도의원의 반대에 부딪혔고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치는 안도 법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청정 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장이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국회의원 2명과 포항시장에게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론적인 답변과 소신 없는 입장만 보내왔다며 지역 지도자들의 무책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 시민들의 생명권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시장 측은 환경권과 지역 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된 이른바 양덕동 노래방 동영상과 관련한 소문이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문제 동영상이 이미 지난달 경남 거제 지역에서 유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후 재유포되는 과정에서 창원시 양덕동의 노래방이다라는 소문이 포항 양덕동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루머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재유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2015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방공 식별구역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등 끊임없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300만 도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미래 번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학교 교사 31명이 독도 탐방에 나섰습니다. 교사들은 어젯밤 대구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늘 울릉도로가 독도 박물관 등을 견학했고 내일은 독도를 둘러보고 독도 수호 결의를 다진 뒤 오는 23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독도 재단이 마련한 독도 현장 탐방 행사는 올해로 5번째로 지금까지 해외 한국 학교 교사 109명이 참가해 해외 한국 학교 학생들에게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린 가운데 흐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으니까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9도, 영덕 경주 20도, 포항 21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6도, 영덕 경주 29도, 포항 28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동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쯤 경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고장으로 70m 높이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10여 명이 공중에 갇혀 있다가 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놀이기구 운행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오늘 도청에서 해외 의료봉사단 출정식을 갖고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의료봉사단에는 경북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회에서 참가한 의료진 등 모두 7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6일까지 캄보디아 깐달주 프랭로카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수술과 분만 세트 등 의료기기를 현지 의료기관에 기증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칫솔과 치약, 반창고, 어린이 문구류 등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화폐 위조범을 검거한 북부경찰서에 이주열 총재 명의의 포상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월 택시기사로부터 요금을 받은 5만 원권이 위조지폐라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위조범을 검거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상북도가 지난주 고속도로 출입구 등에서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52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수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의 청년 무역 전문가 양성단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동국대는 전 세계 22개국 3천여 개 농업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농업박람회에 주식회사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등 국내 9개 기업과 함께 제품 홍보와 수출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실러스의 새 대표이사 사장에 신영권 전 포스코 P&S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사장은 지난 1982년 포스코에 입사해 마케팅 총괄팀장과 해외사업 부문장, 대우 인터내셔널 부문장 등을 거쳐 지난해 포스코 P&S 대표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포항시장의 각종 행사 참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없었던 지난 2013년 상반기 시장의 행사 참석은 775건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349건으로 55%나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